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개념을 마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무슨 개념이야?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그것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 해주면 돼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일단 무슨 이동인지를 알아야 돼. 단순 확산인지 촉진 확산인지 능동성인지 내포회포인지 아셔야 되고, 단백질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막단백질.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이 뭔지, ATP 에너지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이제 삼투, 삼투 쪽에 식물세포 삼투라든가 아니면 삼투 현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하고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재 36페이지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정상 적혈구를 농도가 다른 밑줄 쫙 농도가 다른 NaCl 소금 수용액 소금물에 넣고, 자 이거는 당연히 여기가 고장액이었죠. 고장액이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더 많아서 쪼글쪼글해졌어. 얘는 등장액. 부피 변화 없지. 나오고 들어가는 게 같다. 요건 뭐야? 뿡! 오케이, 좋습니다. 뿡! 좋습니다. 예, 터졌네. 용혈현상 일어나고 있네. 용혈현상. 그럼 왜 그러냐? 들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는 저농도. 저장액에 넣었다는 얘기죠. 고등저. A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 상태. B에서 적혈구의 세포막을 통한 물 분자 이동 일어납니다. 어디든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C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 상태다. 그렇죠? 세포막이 터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현상. 이것을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전부 다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갈게요. 자, 막단백질의 유무와 ATP의 사용 유무. 됐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 조건에 밑줄 쫙 치세요.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능동수송,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중 하나다. 밑줄 쫙 쳤죠? 세 개 중에서 골라주면 돼. 일단은 ATP 쓰는 건 누구야? 이 셋 중에. 그렇지. 능동수송이지. 능동수송. 그러면 나머지 이제 확산이잖아.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인데 ATP 안 쓰고 막단백질 안 쓰니까 얘는 단순 확산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막단백질이 필요한 촉진 확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맞고 니은은 단순 확산 맞고 디귿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식은 그치. 외우라고 그랬죠. 얘를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나오잖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들어갈게요. 서로 다른 밑줄 쫙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 밑줄 쫙 치세요. 밑줄 쫙. A부터 C의 동일한 상태와 크기의 감자 세포 동그라미 쳐. 식물세포야. 식물세포. 10분 후 세포 부피를 등장액에서 세포 부피를 등장액에서의 부피. 그러니까 원래의 부피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 부피라고 칠게. 그러면 커졌을까 작았을까? 그러니까 10분 후에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그거 묻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보다 커졌다는 얘기야. 그럼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물이 들어왔으니까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등장액에 넣었을 때. 됐죠? 근데 얘 C 세포는 오히려 10분 후에 세포 부피가 줄어들었어. 세포의 부피가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고장액에 있었을 때입니다. 고장액에 있을 때. 됐죠? 저등고! 네. 자, 기억. 세포를 용액에 넣기 전에 A의 농도는 B의 농도보다 낮다. 자, 세포를 용액에 넣기 전에 A는 저장액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는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낮아? 그렇지? 저 농도가 더 낮지. 따라서 A 농도는 B의 농도보다 낮다. 맞죠? 자, 니은 세포를 용액에 넣기 전에 C는 감자세포 내액보다 저장액이다. 그쵸? 그쵸? 뭐가 그초야? 뭐가 그초야? 고장액이었어요. 그러니까 C를 넣으니까 C에다가 C가 고장액이기 때문에 고장액에다 넣으니까 세포 부피가 더 줄어들게 된 거야. 더 줄어든 거야. 됐죠? 물이 빠져나가서 고농도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줄어든 거야. 따라서 감자세포보다 고농도였던 거야. C는 감자세포보다 고농도였던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어. 세포를 용액에 넣고 10분 후에 팽합은 A의 세포가 C의 세포보다 높다? 여러분들 팽합이 요거는 자, 요 그래프하고 이제 요걸 그래프를 자,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뭐라고? X축 식물세포 부피. 요건 뭐라고? 삼투압. 요건 뭐라고? 팽합. 요건 뭐라고? 흡수력. 자, 굳이 여기다 연결시키면 B는 여기. 됐죠? B는 여기.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든 C는 여기. 부피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A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팽합은 누가 더 클까? B하고 A하고 팽합은 A가 더 크겠죠. 그죠? A의 세포는 더 커졌잖아. 원래 부피보다 더 커졌잖아. 등장액에서 세포 부피인 1.0보다 더 커졌잖아. 잖아요. 그래서 A는 더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빵빵해진 결과 팽합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A 세포가 C의 세포보다 팽합이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왼쪽 그림은 밖에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가 아니라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세포 밖으로 세포 밖기우 세포 밖기우 네, 좋습니다. 그래서 끼웅 좋습니다. 이건 외포 그죠? 세포 외 배출 외포 엑소시토시스 외부로 배출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 밖기우 세포 밖기우 자 밖에서 안쪽으로 끼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쪽으로 내부로 포장해서 들어오는 내포 또는 세포 내 섭취가 되는 거죠.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요거는 이제 액체 상태 녹아있는 분자들이 있는데 액체 상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음세포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음료, 드링크, 식, 고형물질, 음식을 먹자. 네, 좋습니다. 인슐린은 가방식. 그쵸? 인슐린은 여기에 단백질로서 이자에서 이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외포 작용으로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쭉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운반되게 되는 거예요. 가방식에 의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외포 작용에 의해서. 맞고 가방식과 나방식에는 모두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렇죠. 외포나 내포 이와 같이 세포막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변형시켜가면서 적극적으로 내보내거나 들어오게 하려면 힘들잖아. ATP 쓰이잖아. 아까도 얘기했어. 가만히 서 있어서 방구 꾸면은 알아서 가, 방구 분자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것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이쪽 많게 하려면 일로 내놔 이렇게 하려면, 여기가 더 많아지게 하려면 능동수송 힘들어. ATP 쓰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야 그거 다 내 거야 일로 와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 에너지 쓰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와 있어요. 알죠? 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이동하는 이동 방식이었어. 이런 경우는 뭐 세포막을 직접 왔다 갔다 관통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포장하는 거지, 그지?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구분 기준 A와 B에 따라 능동수송, 촉진확산, 단순확산 밑줄 쫙 치세요. 자,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하는가? 예! 진짜네. 둘 다. 오케이, 맞네. 얘는 아니잖아. 그죠? 단백질이 이용되는가? 예! 맞네. 촉진확산. 막단백질 이용되니까. 능동수용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가? 밑줄 쫙.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다. 즉 농도 차가 생긴다. 이건 당연히 능동수용 때문이야. 저기가 고농도, 얘가 저농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면 저기는 계속 고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차가 유지가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농도가 서로 다른 저땅 용액 A와 B를 밑줄 쫙. 농도가 서로 다른 저땅 용액 A와 B를 반투과성막 동그라미 치세요. 반투과성막으로 분리된 U자 간의 양쪽에 같은 양식. 여기 저땅 용액, 저땅 용액을 같은 양식 넣었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자, 같은 양식 넣긴 넣었는데 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반투과성막은 물은 통과시키는데 저땅 분자는 통과 안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됐어. 물이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럼 여기가 그치 저농도였고 얘가 고농도였구나. 그래서 저에서 고로 이동한 거야. 저에서 고로 이동해가지고 이만큼의 높이 차가 생긴 거지. 이야, 압력이 있는 거네. 이게 보여야 돼. 지금 열심히 영차 밀고 있어. 저땅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렇죠? 여기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였기 때문에 그 농도차에서 3투에 의해서 A는 수면이 올라가고 B는 수면이 내려가서 A-B-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저땅의 농도는 B가 B-보다 낮다. 요걸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B일 때 저땅 농도랑 여기일 때 B-일 때 저땅 양은 똑같잖아. 여기 저땅 10개 있었다고 치면은 물이 줄어들었잖아. 물이 줄어들면 더 진해지겠지. 저땅 농도가 더 진해지겠지. 그래서 B-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B가 B-보다 낮다. 얘가 낮고 얘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반투과성 막을 통한 저땅의 확산이 일어난다. 뭔 소리야?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선 저땅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잖아. 그죠? 저땅이 만약에 반투과성 막을 통과했다면 그치, 이렇게 수면 변화가 없이 농도가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양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면 변화가 생겼다, 높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저땅은 이 반투과성막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통과한 거야, 물이. 알겠지? 그래서 저땅의 확산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삼투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물의 삼투 현상.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자, 저땅은 이동을 못했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7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밑줄 쫙. 능동수송, 촉진, 확산, 식세포 작용 중 하나다. 자, 그럼 뭐 찾아볼게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가란 말이야. ATP 쓰면서 능동적으로. 능동수송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막단백질 이용해서 확산되는 거니까 촉진 확산이고. 이거는 내포지. 세포 내 섭취. 이렇게 되는 거야. 백혈구는 가방식으로 세균을 잡아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세균이 백혈구 앞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백혈구는 무서운 거야. 세균한테. 이렇게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식포를 형성하고 얘는 나중에 리소좀과 합체 도킹해서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은 가수분해됩니다. 분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O2의 이동. 자, 산소 암기했죠, 우리? O2, CO2는 확산. 무슨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해. 단순
확산. 따라서 이건 틀렸어. 웬 능동수송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방식. 다방식에 의해 물질의 이동에는 ATP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셋 중에서 ATP,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됐죠? 네.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되는 겁니다. 외워도. 오케이?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 식포 형성한 거, 이거 식포라고 하면 돼. 식세포 작용이고, 이거 식세포 작용. 즉, 내포인데, 세포 내 섭취인데, 이 과정을 또 식세포 작용이라고 그러고, 이거 식포라고 그러고, 외워도. 세포막을 통한 O2는 단순확산이야. 단순확산. 외워도. 예,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식물세포의 3초 현상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예 그냥 그래프를 암기를 해 주셔야 돼. 뭐 지난 시간에 뭐 제가 그려드린 그 그래프를 거의 암기 수준이 돼야 돼. 여기 딱 됐을 때 어차피 식물세포의 부피에 따른 압력, 식물세포의 부피에 따른 압력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삼투압 또는 팽압 또는 흡수력. 삼팽흡.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얘는 뭐겠어요? 니은은 흡수력이지. 0까지 떨어지는 건 흡수력밖에 없어. 0까지 떨어지는 거. 여기가 최대 평균 상태야. 이게 흡수력.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흡수력이 0일 때 여기 삼투압 낮아지는 거. 삼투압. 그러면은 요쯤부터 팽압이 형성돼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팽압.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삼투압, 니은은 흡수력 적어주시고, 자, 기억. 이 세포의 팽압분의 흡수력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다. V1일 때를 큰지 안 큰지 알면 돼. 2에 대해서 V1일 때. 자, 얘하고 얘 비교하는 건데요. 팽압에 대해서 얘하고 얘하고 팽압은 보니까 팽압은 작아. 그죠? 얘가 더 작죠? 팽압이 얘가 이만큼이면 얘는 이만큼이면 작고요. 그 다음에 흡수력은요. 흡수력은 V1이 더 크네. V2는 요만큼 흡수력인데 이만큼이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V1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보단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V1일 때가 크다. 맞죠? 예, V1은 얘보다는 팽압은 작고 흡수력은 크다. 팽압은 작고 흡수력은 크다. 그래서 당연히 저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 맞고는 V3일 때 기억과 팽압은 같다. V3일 때 최대 평균이니까 보시면 딱 아시죠? 흡수력 제로. 삼투압과 팽압은 이꼬르 관계. 같아. 이거 맞고 디귿 V3일 때 이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 분자의 이동은 없다.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알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물 분자는 이동 안 하는 경우가 없다. 알겠지? 너 물 분자 조용히 가만히 있어. 조용히 여기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돼. 알겠어? 물 분자 움직이지 마. Don't move. 이런 경우 없습니다. 물 분자나 공기 분자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량이 이쪽이 많냐 이쪽이 많냐 그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 변화가 부피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따라서 최대 평균 상태일 때 최대로 커졌어. 물론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최대 평균 상태로 가는 동안은 들어오는 물 분자가 더 많은 거야. 나가는 물 분자보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 분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점 수능 테스트 들어갈게요. 자, 38페이지. 우리들의 교재 38페이지. 자, 3점 수능 테스트 1번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이제 그래프를 표로 나타낸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를 표로 나타낸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프 하나 딱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주시고 X축은 뭐 식물세포 부피다. 여기는 압력 단위 뭐 기압 몇 기압 나오네요.
자, 겹소리가 작다. 자, 들어갑니다. 고장에게 있던 어떤 식물세포를 저장에게 넣은 밑줄짝. 자, 고장에게 넣은 어떤 식물세포를. 그러면 요거를 시간에 따른 압력 그래프로 이제 바꾸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압력이 변하는지. 그럼 고장액이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됐죠? 고장액에서 점점 이제 원래 부피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조금 빵빵해지고, 완전 빵빵해지고. 됐어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핵의 절대 부피는 같아요. 핵의 절대 부피는 같아. 알겠지? 그리고 액포는 크기가 달라지겠죠? 네, 요것도 알아두세요. 물이 들어오면 액포 크기도 커진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액포 크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원형질 분리인지 아니면 팽현 상태인지 뭐 그런 것도 물을 수 있어. 알겠지? 영심의 액포 크기. 됐지? 유념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세포질 부피에 대한, 세포질량에 대한 핵의 부피.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가면 갈수록. 얘를 물어볼게. 세포질량은 어떻게 돼? 커지고 있어. 근데 핵은 그대로야. 핵의 절대 부피는 거의 그대로야. 그러면 이 값은 작아진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얘보다 얘가 이 값은 더 작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시간에 따라서. 고장에게 넣었던 애가 얘야. 고장에게 넣었던 애야. 지금 원형질 분리가 돼 있겠지. 그지? 자기보다 고농도에 있었으니까 물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그죠? 그런 녀석을 저장액에 넣으니까 점점 시간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저장액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 변해.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식물세포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이 식물세포의 삼투압은, 그치? 줄어들겠지. 농도가 줄어들겠지. 식물세포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삼투압, 농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팽압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흡수력은, 자,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네.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A부터 C는 팽압, 삼투압, 흡수력 중 하나이며 시간은 뭐 T1, T2, T3입니다. T1, T2, T3. 자, 보시면은 기압이 T1일 때 1이었어, B는. 근데 T3일 때 5야. 커졌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프 봐봐. 딱 보시면 삼투압과 흡수력은 감소하고 팽압만 커져. B가 팽압이구나. B, 팽압.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감소하겠죠? 얘는 당연히 감소하겠지. 감소. 얘는 증가. 그럼 얘도 감소하겠지. 왜? 둘 중에 하나는 감사가 아니야. 감소야. 자, 둘 중에 하나는 흡수력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삼투압이 되니까. 근데 삼투압과 흡수력을 보면 같든지 아니면 누가 더 커? 그치? 삼투압이 더 커. 삼투압이 흡수력보다 커요. 여기 봐. 3.5하고 5.5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더 높은 곳 위에 있구나. 그래프 위에 있구나. 얘가 삼투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삼투압. 그래서 이제 6에서 쭉 5.5에서 5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나머지 하나 자연스럽게 흡수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뭐 이걸 갖다라고 해가지고 뭐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바쁠 땐. 근데 그 뭐 정확한 분석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압이 딱 여기 같아지잖아. 됐어요? 딱 같아지면은 흡수력은 여기 당연히 제로가 되겠지. 제로가 될 수 있어.
두 개의 기압이 같아지는 경우는 여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야 팽합하고 삼투압이다 이렇게 놓고 했다가는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두 개의 기압이 같은 경우는 이런데 그래프상에서 찾으면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줄어드는 건 팽합, 이건 증가하고 이건 증가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보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삼투압, 얘는 흡수력,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정석이,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칸도 다 채워볼까요? 나머지 칸 이거 어떻게 채우면 돼?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그죠? 네, 5가 되고요.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 그죠? 네, 2.0이 되겠네요. 2.0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 오케이, 다 채웠네. 기억, 이 세포의 흡수력 분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어디 보자. T1일 때 흡수력은 어떤가? T1일 때 흡수력. 자, 흡수력은 T2보다 T1일 때가 커졌지. 됐지? 커졌지. 그 다음에 삼투압은 커졌네. 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치. 숫자를 넣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숫자를 넣는 게 정확해. T1일 때는 흡수력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는 흡수력이 3.5가 되고, 삼투압은 5.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누가 더 커? 이제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커. 그러면 T2일 때보다 작다니까. 오케이, 작으니까 맞죠? 네. 되셨죠? 네, 이렇게 숫자를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뭐 둘 중에 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느냐, 작은 폭으로 증가했느냐 이렇게 따지셔도 상관없어. 알겠죠? 증가량을 가지고 따지셔도 상관없어. 자,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니은 T1과 T2일 때 모두 이 세포에서 원형질 분리는 관찰되지 않았대. 자, 원형질 분리라 하면 여기가 이거 한계 원형질 분리점 요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한계 원형질 분리점 이하에서는 팽합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팽합은 제로인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가 제로잖아. 그런데 여기는 팽합이 1, 2.0, 5.0, 1, 2, 5, 1, 2, 5, 1, 2, 5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팽합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이쪽은 아니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1.0 이상인 상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고장에 있던 것을 쭉 했을 때 여기가 T1, 이때가 T1, 예를 들어서 여기가 T2, 여기가 T3. 이때 표로 나타낸 거야. 이 값을 표로 나타낸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팽합이 모두 0 이상이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는 관찰되지 않는 거고요. T3일 때 이 세포에서 단위 시간당 세포막을 통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다? T3일 때는요, 최대 팽윤이야. 최대 팽윤. 됐죠? 네. 이렇게 최대 팽윤 상태. 완전히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빵빵해진 상태인데 안팎에 출입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더 이상 부피 변화는 없는 그런 최대 팽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더 이상 부피 변화가 생기지 않죠. 네,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오케이 2번 또 마저 풀어야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자, 밑줄짝 A부터 C는 능동, 수송,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중 하나다. 밑줄짝 치시고,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 이제 표시해 주시면 돼. 막단백질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 능동, 수송하고 촉진 확산이 있는 거고요.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즉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라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능동 수송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찾을 수가 있지요. 즉 둘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막단백질이에요. 있음. 얘가 막단백질. 됐죠? 막단백질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가 두 가지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능동성 촉진 확산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단순 확산이 되겠죠. 단순 확산. 됐죠? 단순 확산은 없잖아.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거.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건 능동수소. 됐죠? 예, 당연히 농도 기울기 얘기하는 거고 막단백질 통하고 기울기를 거슬러서 능동성 특징이야. 이건 촉진 확산.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 써서. 됐죠? 자, 그러면 기억. 기억은 막단백질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맞죠? 네, 요거야, 요거.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한다. 니은 A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능동수송이야. 에너지 사용됩니다. 디귿 모세혈관에서 페포로의 CO2 이동은 B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 CO2, O2 외우라고 그랬죠? 단순 확산. 뭐라고? 단순 확산. C에 의해서, C 방식에 의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동 방식 C 방식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을 보시면, 이거는 뭘까? 이건 또 뭐지? 네. 자, 이건 뭐야? What's this? 단백질 프로테인? Yeah. 고저. 촉진 확산입니다. 인지질 이중층. 단순 확산. 고에서 저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는 단순 확산. 이건 촉진 확산. 좋아. 그리고 나서 이거 촉진 확산. 이거 단순 확산. 자, 그런데 세포 안 농도에서 세포 바깥 농도가 점점 커지니까 점점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도 증가하고 대신 여기는 이제 통로 단백질 막단백질이 포화됐으니까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거고. 됐죠? 기억나시죠, 이거? 네. 그래서 어디가 많은 거야? 안쪽이 점점 많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안쪽이 점점 많아질 때. 그러니까 안쪽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할 테니까 안쪽이 많아질 때가 여기야. 기억이 안쪽이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세포막을 통한 X의 이동에는 막단백질이 이용한다. 자, 세포막을 통한 X의 이동. X는 촉진 확산. 맞죠? 디귿 세포막을 통한 X와 Y의 이동에는 모두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네. 안의 농도에서 밖의 농도를 뺐는데 그 차이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지기 때문에 단순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얘가 점점 얘가 많아질 때야. 네. 바깥쪽보다 안쪽이 많아질 때. 여기가 안쪽이 되는 거고. 됐었죠?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한 실험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막의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 인공세포를 나트륨 농도와 칼륨 농도가 인공세포 내부와 동일한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는다. 안팎에 나트륨 이온 농도도 같고 칼륨 이온 농도도 같다는 얘기야. 인공세포 외부의 수용액에 ATP를 첨가했대. 와우. 여기에 ATP가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끊어봐, 이렇게. 잘라! 잘랐어. 이게 싹둑 자르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잘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ATP가 들어간 거니까 이쪽에 ATP가 들어간 거지. 됐지? 여길 기준으로 놓고, 여길 보면은. 됐지? 그러면 이쪽으로 칼륨 이온이 이동하고, 이쪽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 칼륨 이온이 많아지겠지. 됐죠? 그 증거가 뭐야? 그 결과를 보는 거야. 이건 결과를 봐야 돼, 이거는. 인공세포 내부의 수용액에서 칼륨 이온 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치?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야. 이쪽. 바깥쪽, 이쪽이지. 그치? 여기를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쪽. 됐어요? 칼륨 이온 이쪽이 많아졌어. 그러면 안쪽은 누가 많아졌겠니? 당연히. 그치? 나트륨 이온이 많아졌겠죠.
됐었어요? 네. 자, 나에서 ATP를 첨가하지 않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인공세포 내부의 수용액에서 나트륨 이온 농도는 감소하였다. 인공세포 내부의 수용액에서 나트륨 이온 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겠지. 되셨죠? 증가하는 거야. 자, 다시 내부의 수용액에서 나트륨 이온 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바깥쪽으로 능동수용됐다는 얘기. 칼륨 이온 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여기 안쪽에서 칼륨 이온 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을 능동수용했다는 얘기고, 반대로 나트륨 이온은 안쪽으로 능동수용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당연히 많아져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부에 안쪽에서는 당연히 많아져야 되지. 인공세포 외부의 수용액에서 ADP의 농도는 증가했다. 당연하죠. ATP를 첨가했으니까, ATP를 바깥쪽에 첨가했으니까 이 ATP가 계속 쓰이잖아. ATP가 ADP 되면서 능동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ATP 양은 줄어들고 ADP는 증가하겠죠. ATP 양은 줄어들고 ADP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겠지. ATP분의 ADP. 뭐 제일 흔히 나오는 게 바로 분수 형태니까 요거의 양은 언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 3번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어떠한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X가 이동하는 두 가지 방식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자, 1방식, 2방식. 1방식, 2방식. 자,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저에서 고네. 많은데도 지금 이쪽으로 이동시키네. 능, 동, 수, 송. 그 다음에 이 방식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네. 오케이. 이거는 확산. 무슨 확산? 그치. 막단백질 이용하는 촉진 확산. 됐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기서 능동수송.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이제 자, 능동수송 해가지고 ATP 써서 능동수송 해서 많아진 상태에서 나가자! 하고 촉진 확산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건 저농도에서 고농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계속해서 찾겠습니다. 밑줄 쫙. 5번에. 밑줄 쫙. 자, X는 촉진 확산을 통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며 촉진 확산을 통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며 됐어요? 밖에서 안으로. 이때 나는 소리는 박끼웅 끼웅 좋습니다. 자, 또 장난칠래? 자, X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끼웅. 자, 능동 수송에 의한 X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라는 게 조건이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세포 밖이다. 세포 밖이다. 세포 밖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칼륨 이온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잖아. 이거 능동수송. 능동수송이니까 1방식이지. 1방식. 이 세포에 ATP 합성 저해제를 처리하면 ATP가 사라지게 되면 이쪽이 안 일어나. 이쪽이 안 일어나면 안팎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X의 농도가 같아지겠지. 기억에서 X의 농도는 처리 전보다 어떻게 돼? 그렇지. 처리 전보다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쪽이 안 일어나니까 처리 전보다 많아지겠죠. 그죠? X는 높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게 되는 겁니다. 6번 들어갈게요. 반투과성 막 땡그라미 치시고요. 반투과성 막 땡그라미 쳐주시고 농도가 같은 포도당 용액과 엿당 용액을 준비한다. 이 줄 쫙. 제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농도가 같은 포도당 용액과 엿당 용액. 누가 포도당이고 누가 엿당일까? 그것이 궁금하구나.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밑줄 쫙! 자, if 가정법. 만약에 물과 포도당과 엿당이 모두 이 반투과성막을 통과한다면
모두 확산이 된다는 얘기고 모두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포당은 통과하지만 엿당은 통과를 안 해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반투과성막으로 분리된 한쪽에는 포당 용액을 다른 한쪽에는 엿당 용액을 각각 같은 양씩 넣는다. 그러면 엿당을 지금 어디다 넣었을까? 엿당은 통과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엿당 넣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겠지. 그치? 여기다 엿당을 넣은 거야. 여기다 포도당을 넣고 포도당을 넣었으니까 포도당은 우와 신난다 하고 이제 확산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 다 있잖아. 우와 신난다. 근데 엿당은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동을 못 하잖아. 그럼 엿당 때문에 여기가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물이 이쪽에서 이쪽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A에서 B 쪽으로. 됐어요? 이해 가셨나?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양쪽에 같은 양씩. 자, 여기 엿당 분해 효소 말테이스 엿당 분해 효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어. 그럼 어차피 엿당 분해 효소 여기 엿당이 없으니까 분해가 안 되겠지. 하지만 여기는 엿당이 분해되면 뭐가 돼? 포도당과 포도당이 돼. 그런 기본적인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엿당이 분해되면 포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엿당들이 포도당이 되니까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돼, 여기를. 그러면 역시 우와 신난다 하고 하면서 이제 얘네들 농도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 양쪽의 농도 같아지니까 수면이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같아지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다에서 엿당 용액을 넣은 쪽은 B 쪽이다. 그렇지. 엿당은 통과를 안 해야지만이 이런 수면 높이 변화가 생기고 삼투 현상에서 물이 돌아가지고 A에서 B로 물이 이동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 엿당이 있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엿당 때문에 여기가 고농도였어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라에서 반투과성막을 통해 포도당 분자가 이동한다. 랄라라.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양쪽에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자, 여러분들. 이때 포도당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포도당 분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물속에서 그냥 물 분자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야. 우와, 시다다! 하면서. 그래서 이 순간 여기에 포당을 넣었을 땐 이쪽으로 이동하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포당 양이 더 많게 됩니다. 확산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막 이동해서 결국은 그렇죠. 농도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여기와 여기에 포도당의 농도가 평형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동하는 양은 같고요. 네. 자, 그래서 포도당 분자는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 응?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여기 많을 때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포당이 좀 더 많겠죠. 근데 같아지면 이제 농도가 같아지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농도가 같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포도당 분자는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쪽 수면의 높이는 바에서가 라에서보다 높다. 자, 바하고 라하고 비교하세요. 바라. 여기 바라. 바하고 라에서 비교하면 딱 이게 수면, 이건 라는 요거고요. 바는 좀 전에 얘기했지. 여기 엿당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엿당 분해 요소 때문에 포도당이 되면 포당이 확산돼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죠? 가자! 확산돼서 이동하면서 농도 평형을 이루면서 농도 같아지니까 더 이상 삼투가 일어나지 않게 돼서 삼투압이 줄어들면서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A쪽 수면의 높이니까 A쪽 수면은 바에서는 이게 올라간다고 했죠. 이렇게 바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바에서가 라에서보다 높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면 기억! 엿당을 넣은 쪽은 바로 B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엿당은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엿당 때문에 고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이동했고 수면이 높아지고 B쪽으로 높아졌어요. 높아진 쪽이 고농도인 거지.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반투과성막에서 포도당이 분자가 이동합니다. 왜?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을 하죠. 알겠죠? 처음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때는 좀 많은 양이 이동하다가 그쵸? 이제 농도가 거의 같아지게 되면은 비슷한 양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부피가 달라지면 좀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농도 같을 때는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도당 분자는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그쵸? 여기다가 엿당 분해 요소를 두면은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확산되니까 확산됨으로써 농도 차를 나타내지 않죠. 농도 평형을 이루니까 수면은 다시 원위치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낮아졌던 게 다시 바에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높아진다. 맞죠? 자, 이렇게 뒤로 가서 이제 6번, 7번, 8번 뭐 이런 것들 6, 7, 8 이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예, 뒤로 갈수록 문제들을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 들어갑니다. 뭐 이제 3점짜리의 이제 뒷부분의 문제긴 하지만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7번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6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6번하고 8번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하고 8번 같은 경우 수능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6번, 8번 같은 경우. 물론 뭐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긴 합니다. 자, 7번 볼게요. 문제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충과 물질 X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 물질 X의 이동? 그러면 얘네들은 촉진 확산이 되는 거겠네? ATP 없고 능동성 아니고. 자, 이와 같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1과 2에서 서로 다른 용액을 같은 양씩 넣은 모습이야. 서로 다른 용액을. 알겠죠? 좋습니다. 물질 X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나는 가의 1에서 여기야 여기. 가의 1에서 X의 농도 변화를 시키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X의 농도 여기를 조금 많게 하고 더 많이 많게 하고 또 많이 점점 농도를 진하게 하는 거야. 즉 X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쪽에 X가 많아질 때 X의 이동 속도야. 막단백질을 통한. 많아지는데 이동을 해.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해. 저 이동을 하면은 확산인데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촉진 확산. 그 증거는 이거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네. 아무리 X를 여기다 많이 갖다 놔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네. 포화됐구나. 막단백질이. 됐어. 끝. 거기까지 분석 끝. 자, X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막단백질을 통해 X가 이동한다. 그치? X가 점점점 농도 기울기가 커져서 여기가 고야.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야. 고, 저. 기울기가 생기잖아. 고, 저. 그러면 여기가 고고 여기 저인데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가 더 높아지면 이렇게. 더 높아지면 이렇게. 그렇죠? 예, 점점. 그러다가 이제 포화된 거고요. 맞습니다.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X가 이동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막단백질 통해서. 이게 바로 촉진 확산이죠. 촉진 확산. 니은 나에서 P1일 때 1의 ATP를 첨가하면 야 X의 농도가 P1이야. 즉 여기 한 100개 들어있다고 칠게. X가 100개 정도 된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다가 ATP를 첨가했더니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이동 속도가 커졌어. 말도 안 돼. 지금 이건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ATP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대로야. 알겠죠? 능동성 아닙니다. 막단백질의 작용으로 2에서 X의 농도가 1에서 X의 농도보다 높아질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거. 얘의 작용으로 2에서가 1에서보다 X가 더 많아진대. 2에서가 1보다 이 X가 더 많아진대.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가자! 이동해가지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능동수송인 경우지. 이렇게 농도차를 만들면 능동수송인 경우지.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건 능동수송이 아니라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이동 결과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확산은 농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점점. 능동수송은 농도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알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라스트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이 가미가 됐는가?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고 엿당은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과성막 밑줄 쫙.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고 엿당은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과성막 밑줄 쫙. 자, 그러면은 아까하고 뭐 똑같은 유사한 문제입니다. 포도당은 상관없이 여기 통과한다는 얘기야. 야, 이거 뭐야? 포도당! 이거 뭐야? 포도당! 통과하자! 그래서 확산이 주로 수용액 2에서 수용액 1 쪽으로 포도당 확산이 막 좀 일어나겠지, 이쪽으로. 고에서 저로. 그래서 이제 농도가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포도당은. 됐죠? 그런데, 맞드 그러나, 엿당은 여기가 2g이고 여기가 1g인데, 엿당은 통과하지 못한대. 그럼 엿당 때문에 여기는 고농도가 되고, 여기는 저농도죠. 그러면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해서, 이렇게. 물이 이동해서 A쪽은 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됐죠? B쪽은 수면이 낮아지겠죠. 되셨죠? 네, 수면이 낮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U자관에 A와 B 같은 양식 넣어서 U쪽 나는 A와 B 중 한쪽에서의 엿당 농도 변화입니다. 밑줄 쫙. 세 번째 줄 여기 엿당 농도 변화래.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물이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에 엿당은 여기에 엿당 농도는 어떻게 돼? 점점 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엿당 농도는 물 거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엿당 농도가 점점 물 거지겠고 이쪽은 어떻게? 이쪽 엿당 1g 있는 이쪽은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치. 농축되겠지. 농도가 진해지겠지. 엿당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쪽은 B가 되는 거지. 물이 줄어드는 쪽이 엿당 농도는 진해지는 거야. 물이 많아지는 쪽은 엿당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나는 B에서의 그쵸? B에서의 엿당 농도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수면 높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T2와 T1. 지금 계속 엿당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지. 자, 그러면은 계속 이동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야.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에 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최대로 딱 올라갔다는 얘기야. 따라서 A의 수면 높이는 당연히 T2일 때가 더 높지요. 알겠죠? T1보다 T2일 때 물이 더 최대로 많이 온 게 이쪽이야. T2일 때야. T1보다 T2일 때. 알겠지? 오케이. 수면 높이가 T2일 때가 더 높습니다. 지금 T2일 때 포도당의 양 물었어. 땡그라미 쳐. 포도당의 양은 자, T2일 때야. 요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더 많아. 이쪽은 조금이야. 이쪽은 요만큼밖에 안 돼. 예? 엿당 때문에 엿당이 이쪽이 많아서 고농도에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삼투현상으로. 그래서 물이 줄어들고 여기는 물이 많아졌잖아. 그럼 용액이 이쪽이 많아진 거고 여기는 용액이 줄어든 거잖아. 그럼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포도당 농도는 같을 거 아니야. 포도당 농도는 같은데 이쪽에 용액의 양이 많으니까 포도당 양을 따지면 당연히 이쪽이 많을 거 아니야. 포도당 양으로 따지면. 이해 가셨어? 오케이.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자, 여기 딱 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이만큼 수면 높이가 이만큼이고 여기 수면 요거라고 할게. 여기가 1리터야. 1리터. 됐죠? 여기 이제 딱 막이 있고 여기 1리터. 그러니까 여기 4리터야. 여기 하나씩 있어. 포도당이. 여긴 포도당 하나씩 있어. 1리터당 하나씩 있어. 됐어. 끝.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됐어요. 자,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는 이 포도당은 이쪽에 있는 포도당 4개, 이쪽에 있는 포도당 3개.
됐어요? 4리터에 4개 들어있고 3리터에 3개 들어있어.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리터에 하나 들어있는 농도가 같아. 하지만 포도당의 양은 여기 4개고 여기가 3개. 이런 뜻이라고. 아, 이거는 지금 안 한 걸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뭐 초딩들 가리킨 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농도 평형이 일어난 것까지 해서 주의해달라는 제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